마천 시변이 있죠. 마자는 갈마자입니다. 갈다. 갈다. 숫돌에다 뭘 갈다. 부는 도끼 부자입니다. 큰 도끼를 부라고 그래요. 작침, 만들다. 침은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애터미 사업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성공하고 싶은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뭘 만든다고요? 바늘.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자, 이게 이태백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세요. 자, 이태백을 시선이라고 그럽니다. 시선. 그러니까 신선산자, 아주 시의 산신령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태백의 시는 지금 한 1100여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대작곡가였던 구스타프 말러,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구스타프 말러 9번째 교향곡이 대지의 노래인데 그게 이태백의 시를 중심으로 한 교향곡이에요.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구스타프 말러는 8번 교향곡까지를 쓰고 9번째 교향곡을 쓰면서 교향곡 9번이라고 붙이지 않고 대의지의 노래라고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음악가들이 교향곡 9번을 쓰면 꼭 죽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어야 되겠다 하고 9번이라고 안 붙이고 대지의 노래 그렇게 교향곡을 썼는데 쓰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구스타프 말러는 자기 교향곡 9번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베토벤도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 쓰고 죽었죠. 브루크너도 교향곡 9번 쓰다가 3악장까지 서악장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도브르작도 교향곡 9번 쓰고 죽었죠. 그러니까 교향곡 10번을 쓴 사람이 다 죽어. 9번 쓰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이태백이 어려서 산에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서 스승한테 말도 안 하고 짐 싸 짊어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다가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 왜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태백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도끼를 갈아서 언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쉬지 않고 갈면 언젠가는 바늘이 된다. 거기서 이태백이가 깜짝 놀랍니다. 맞다. 도끼가 바늘이 되도록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바로 시선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마부작침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말들로 많이 써요. 수적천석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자, 우리가 이태백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이태백이 어떤 시를 써놨는가? 무려 1100여 수가 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를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죠? 산중문다. 저 시를 가만히 들으시고 무슨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산에 사느냐고 묻길래.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다단계를 하느냐고 묻길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이태백이 다단계가 생겨날 걸 알았던가 봐.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 아니했지. 마찬가지야. 왜 다단계를 하냐? 그러면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 아니했지. 복사꽃잎 아득히 물에 떠가는 곳, 여기는 별천지라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어떠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와봐. 그 말이죠. 지금 이게 좋은 말 할 때 와봐. 여기 왼쪽에 보면은 한자가 있어요. 별유천지 비인간. 이건 아주 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기는 별천지라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가만히 구경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어놨다가 표주천지 비인간 그러면 저녁에 가서 그거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이거 무슨 말을 중얼중얼 그래? 자, 그런데 이 태백은 수천 백여 편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야오가입니다. 자야오가. 혹시 자야오가를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 다 들어보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어디서 들었는 거 하고. 대장금에 나옵니다. 대장금에 오나라의 테크노 버전을 제목을 자야오가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나와. 이거 자야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 오나라 땅에서 지금 저 철강성 쪽이죠.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야라는 여인이 부른 노래가 자야오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자야오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태백이 거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금이 중종을 생각할 때 나오는 노래 자야오가, 민정호가 장금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노래 자야오가가 나옵니다. 꼭 자야라는 여인이 남편을 생각하는 그 노래예요. 자, 그 시를 한번 보세요. 자, 시가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봄에 뭐라고 읊었느냐. 진나라 땅 나부라는 여인이 푸른 물가에서 뽕을 따고 있었네. 꼭 일은 뽕밭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뽕을 따고 있었네. 하얀 손은 푸른 가지 위에서 움직이고 붓게 단장한 그 모습 밝은 햇빛에 더욱 아름답네. 누에가 배고파 저는 빨리 가야 하니 태수여 날 붙들지 마세요. 꼭 뽕밭에 가면 어떤 붙든 놈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여름 거울같이 맑은 호수 300리 연봉우리에서 연꽃이 피는구나. 올해 서시가 연꽃을 따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악야 들판에 넘쳤구나. 배를 돌려 달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월나라 궁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나중에 서시 이야기는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가을 장한 하늘에 한 조각 달 집집마다 들리는 다듬이질 소리. 가을바람이 불어 그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옥문가는 남편을 생각나게 하네.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평정하고 낭군은 온정에서 돌아오려나. 드디어 겨울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 역사가 떠나니 온밤을 서방님 소못을 짓는다네. 하얀 손은 바늘을 빼어 잡아 차가운 가인은 어찌 잡을까. 옷을 지어 먼 길에 붙이니 어느 날에나 임조 땅에 닿을까. 전쟁터 옥문가는 중국 본토에서 서방으로 나가는 오랑캐들이 사는 그 관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임조야. 그러니까 역사, 다시 말하면 본토와 그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라든가 물건을 재는 역사가 떠나니 거기에 속못을 지어서 붙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 자야오가입니다. 이제 들어본 것 같죠? 물론 저건 이태백의 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금을 만들었던 임세현이라는 작곡가가 저 제목을 자야오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가서 대장금을 틀어서 테크노 버전을 트세요. 그럼 저게 탁 나옵니다. 자, 다음 마부작침과 에너지 보조로 법칙. 자연 법칙 중에서 가장 불변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조로 법칙입니다. 어떤 시스템 내에서 자기 평생이라면 자기 평생이 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쓸데없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대로 있다. 즉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지만은 에너지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무언가 하면서 투입한 에너지는 어떤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간 세상에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된다. 노력을 이길 천재는 없다. 마찬가지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자기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자, 다음 마부작침과 일만시간의 법칙. 일만시간의 법칙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음악학교가 있는데, 음악학교. 그러면 그 독일의 유명한 음악학교라면 어려서 음악 천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1만 시간 연습을 한 학생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8,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그저 들을 만한 음악가가 되고 4,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교사 정도로 끝나더라 한 연구예요, 이게. 그러면 들어올 때는 똑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 이상 몰입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슬슬하고 일확천금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되느냐? 안 되고 일확천금하는 수가 있는데 죄다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3,500원짜리 밥 자시면서 그쪽에 앉아있어. 정부 밥을 축내면서 감옥에 앉아 계신다고. 절대로 안 돼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자연 법칙 중에 가장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요분 어디서 봤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 영감이에요, 이거. 코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영감이요. 이분은 젊어서 계속 성공했다, 실패했다, 불나서 없어졌다. 완전히 60세가 돼가는 거지가 돼버려, 이제. 거지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이승희 로얄 남편이 담배꽁초 떨어지면서 나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양반은 자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가서 술 먹고 누워있었어. 고속도로에 가서. 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가는 폭삭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 완전히 거지가 되면 미국에서는 맨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마누라가 도망을 가. 근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어. 어떤 놈이 술 취해서 길에 누워있다고 병원에 끌어다 갖다 놨어, 그놈을. 그래가지고 그 노발대발 송지를 내서 그랬는데 이제 거지가 되니까 국가연금으로 살아. 이 당시 국가연금이, 미국의 국가연금이 15불이었어요. 15불. 지금 우리 돈 한 15,000원, 18,000원 정도.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나는 회전 의자나 돌리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뭔가 이루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나이가 65세야. 65세. 근데 돈이 15불밖에, 15달러밖에 없는데 그걸 뭘 해? 근데 번쩍 하며 생각난 게 있었어. 어머니가 튀겨줬던 닭튀김. 그게 엄청나게 맛있어. 내가 닭튀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닭튀김 요리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가게를 낼 돈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가게를 내? 15달러밖에 없는 영감탱이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영감들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영감이 내 닭튀김 요리가 맛있다고 식당에 가지고 가면 어떤 미친놈이 사겠냐고, 이거. 안 사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기 위해서 무려 3년을 전 미국을 헤맵니다. 그래서 들린 가게가 1,008개, 1,009번째 만에 성공을 해. 1,009번째 가게가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당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닭튀김 요리?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매출이 3배로 뛰어버려. 그래 너도 나도 이걸 받아들여서 KFC가 전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KFC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뭐였어요? 뭐였어? KFC가 아니고. 안 먹어봤어? 응? 송다해. 원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야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최근 소득이 늘어나면서 프라이드 그러니까 기름이네? 사람들이 안 사 먹어.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그래서 그것을 KFC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사 먹어 있네 또. 그러니까 사 먹어. 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거의 1000번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고객 하나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마부작침이에요. 이게 1008번까지 가고 말아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 영감은 이 사진이 안 걸려 가게. 그렇죠? 자, 다음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란 말 들어봤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경천 동지할 일이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이걸 물리학에서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말콤 그래듀엘이라는 이거 어디가 벌써? 말콤 그래듀엘이라는 작가가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말콤 그래듀엘, 티핑 포인트. 이것보다 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람이 쓴 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 아웃라이어.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여기까지 올라가고 말아버리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지가 굴러가, 지가 굴러가. 지가 이렇게 굴러가. 여기를 티핑 포인트라고 또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리 현상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자, 다음.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요. 하루에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씩 일어나. 5천만 원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은 커녕 500원도 안 벌려. 여기 와서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해. 이 티핑 포인트. 이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런데 그 잘못 아는 사람은 저하고 우리 이 박 회장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성공한 거다. 그게 최고 성공이다. 그러니까 겨우 세일즈 마스터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조금 알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어제 우리 김병문 로얄 마스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너나 해라 너나 그러고 안 하더라 이거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사관학교 4년 동안에 멋빠지게 교육 훈련을 받고 겨우 된 게 뭐예요? 육군 소위예요. 바풀떼기 하나. 그런데 바풀떼기 하나 되는 걸 육군 소위 되는 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왜? 그때부터 대장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돼. 그렇죠? 육군 소위가 안 되면요 중위도 될 수 없고 대위도 될 수 없고 장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소위가 되기 전에 퇴교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그 훈련 과정이.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날마다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인간,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는 인간, 이걸 여기까지 이거 보고 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은 도통을 시작해. 뭐 그러려니? 그러면 오토 셀즈 마스터가 돼. 아까 우리 이승희 로얄 마스터 말씀하는 거 드렸죠?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급하게 배가로 올라가는데 계속 끝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휘어져서 가요. 여기까지 참는 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 그러면 자, 우리 물 끓이는 거 봅시다. 일기압에서 정상 상태에서 물은 100도에서 끓여요. 그렇죠?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그 1도가 문제야. 1도. 마지막 그게 임계점이에요. 요즘 좀 조용한데 원자폭탄.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6kg 가지면 원자폭탄 하나가 돼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플루토늄이 6kg, 무게가 6kg이 딱 되면 그것이 경천 동절 반응이 일어나. 그게 폭발이에요. 원자폭탄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탄 속에는 3kg, 3kg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기폭장치로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합해지면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kg이 만약에 임계량이라 하면은 5kg 되어도 원자폭탄 터지지가 않아요. 어떤 물리현상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오토 판매사라는 강의 제목을 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때요? 비상을 해간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이륙. 테이크오프. 빈곤이라는 라비린토스, 그 미로에서 탈출하려면요, 터덜터덜 걸어가지고는 탈출 못해요. 탈출 못합니다. 튀어 올라야 돼요. 그 미로, 그 어디 공원에 가면 미로 있죠? 그 간단하게 해놓은 미로도 출구를 못 찾습니다. 거의 못 찾아요. 그런데 복잡한 미로, 빈곤처럼 복잡한 미로가 없어요. 그 미로의 탈출은 터덜터덜 걸어가지고는 탈출 안 됩니다. 못해요. 터덜터덜 걷는 게 뭐예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도 아니면 뭐로 사업을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뭐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달려오던 물리 현상하고는 전혀 달라.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땅에서 뜨려면은, 이륙을 하려면은 시속 300km로 달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300km. 저도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옆에 보거든요. 그러면 눈알이 팽팽 돌아가. 얼마나 빨리 가든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 탁 떠요. 300km를 3km 이상 달려야 이게 떠요. 왜? 양력을 받아야 되잖아. 양력. 리프트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못 떠요. 못 뜹니다. 아무리 400km로 달려도 거리가 1km밖에 안 된다면 못 떠요. 못 떠. 그러니까 반드시 속력과 거리가 필요해요. 속도와 거리가 맞아야 이게 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게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터덜 산천 구경하면서 가면은 못 뜬다 그 말이에요. 안 떠요.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따라서 프로는 헛눈 팔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자 이렇게 해야 이륙이 가능해요. 많은 현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당, 조폭보다 더 무서운 악당이 누구냐? 빈곤이에요, 빈곤. 빈곤은요,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놀지도 못하게, 자동차도 못하게, 여행도 못 가게, 병원에도 못 가게. 그 빈곤이라는 놈이 그래. 빈곤이라는 놈이. 조폭은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안 말려. 빈곤은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다시 말하면 가장 악랄한 악당이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는 터덜터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날아야 돼요. 날아야 된다고. 날아오르면 밑에 미로가 보여. 그때 보여. 아, 저 미로를 내가 어떻게 탈출하고. 탈출 못합니다. 탈출 못해요. 자, 그런데 서양 속담에 보면은, 아니 속담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기회의 신. 기회의 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카이로스. 이 순간이에요. 순간 포착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 쇼트랙, 동계올림픽 쇼트랙 보셨죠? 쇼트랙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뭘 잘해요? 바깥으로 슬슬 달리다가 안으로 치가라는 속도가 100분의 1초도 안 돼. 언제 그거 끼어들었는지 몰라.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 순간적인 기회 포착 능력이에요. 이걸 포착 못하면 금메달 우승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순간적으로 언제 뛰어들 것인가,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간 포착 능력이 카이로스고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겨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 지금 유럽 문명을 창출한 것은 두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헤브라이즘.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예술, 음악. 이게 헤브라이즘에서 나온 게 유럽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이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문학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추상성, 그리고 영성.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이. 이게 합해서 유럽 문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온 게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은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어. 신이 그렇게 하는 거다. 카이로스는 근데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빨개 벗고 있어.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건 올림푸스 12신의 주신이 제우스지요. 제우스의 아들이야. 카이로스는 빨개 벗고 있어요. 빨개 벗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시가 적어져 있어. 시인이 시를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빨개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머리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아라야. 그래서 앞머리가 길어. 근데 그걸 못 잡은 놈이 잡으려면 못 잡게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 말이야. 일단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 날개가. 조각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 기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항상 돌아다닌다. 항상 돌아다닌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쏜살같이 달아나 버린다. 쏜살같이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카이로스 조각을 보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뭐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앞에 왔을 때 잡아라.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빨리 저울로 달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칼같이 결단하라. 또는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빨리 칼같이 결단하라. 그 얘기예요.
민기적 다리 하나는 이쪽에, 다리 하나 이쪽에 걸치고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리만 찢어지고 말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승희 총장도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결단. 모든 변화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운의 여신은 눈에 뭘 가리고 있냐면 항상 수건을 가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기회나 행운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이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은 우리 법원 어디 법원이든지 저울 들고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야.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울로 달아서 그것이 정의인지 아닌지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도 눈에 수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얼마나 재수가 좋아서 저렇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앞에 온 기회와 자기 앞에 온 행운을 잡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잡았어. 어제 김정문 로얄 아버지가 강남의 땅을 팔아버리고 강북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제가 68년에 사관학교에 갔을 때 강남은요 비만 오면 홍수야. 거기가 그 자갈밭 근데 논도 못해. 맨 홍수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호박밭이었어. 호박밭. 그리고 그 뽕나무 몇 개 심어주고. 근데 그때 강남 땅값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응? 엄청나게 쌌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걸 파시고 강북으로 가셨으니 이거 어떡하겠냐고. 이게 여기 가난해질 수밖에 없이. 기회가 오는데 뭘 몰랐어요?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 강남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기회냐 아니냐는 이 정보가 애터미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누가 판단해? 이거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분은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기회가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잡아야 돼요. 잡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정말 밤낮없이 뛰지 않으면 테이크오프를 못해요. 못합니다. 4년을 달려도 못하는 분이 많아. 지금 10년째 달려도 안 되는 분이 있어. 왜? 하는 둥 마는 둥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도 그렇게 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자, 교수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근무하는데 왜 세계적인 기업가가 안 됩니까? 그 교수 대답. 그렇게 다녀가지고는 100년을 다녀도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일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죄다 그 모양이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알든 모르든 초기에 이게 300km로 3km를 달려가지 않으면 못 뜬다니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결론을 보고요. 결론. 성공의 공통 분모. 자, 엘버트 그레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금융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루덴셜이라고 아시죠? 프루덴셜 생명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그 회사에 생명보험 판매를 하면서 그 판매원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죠. 영업사원들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이 엘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프루덴셜 그룹의 그 많은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판매사들을 보고 이상한 현상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모두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거 하나고, 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성공했어. 근데 옆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는 성공할 것 같은데 못해.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의 현자들,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 자서전과 그 사람을 평한 글을 전부 읽었어. 거기서 아차 하고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의 공통 분모야.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공통 분모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보험 세일즈를 했건, 학자가 됐건, 의사가 됐건, 애터미 사업자가 됐건, 성공한 사람은 이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군인이 됐건, 경찰이 됐건, 학자가 됐건, 법률가가 됐건,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건 간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실패한 사람은 이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국 보험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기개발서적,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있을까? 거기도 이 사람이 인용돼 있어요. 이분의 연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럼 뭘 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습관을 들어왔다. 물론 그들도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다. 다만 하기 싫은 마음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미국의 보험 판매는요, 우리나라 다단계보다 더 어려워.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하고 만났을 때 기분 좋게 이야기한 놈은 100놈 중에 한 놈도 없단 말이야. 되게 기분 나쁘다 이게야.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분 나쁜 놈하고는 다시는 안 만난다 그 말이야.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분 나쁜 놈을 끝까지 물고 늘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만든다. 그럼 왜 실패자는 자기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만날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제외시켜버린다 이게.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절대로 가입하지 않은 놈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야.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놈 중에 가입하는 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해.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이만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No!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당신은 틀림없이 가난하게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이 더러워서 이런 돈 안 벌고 말지 그렇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하기 싫어. 더 하기 싫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려면은 가고 싶은 여행도 안 가야 되고, 만나고 싶은 남학생도 안 만나야 되고, 보고 싶은 연속극도 안 봐야 돼요. 그 코스트, 희생을 따라야 되는데, 아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잘 사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들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제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의 낙서에서도 나왔지만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하나 제대로 못 해낸다면 너는 도대체 뭐 할 수 있냐 이거야. 너는 도대체 뭐 할 수 있냐. 하버드 대학생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공부가 전부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나하고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브라운 대학 도서관에 책상에 낙서 되게 많이 했어요. 욕을 퍼볼 놈도 있고 뭐 까땜 그런 놈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 예일 대학생이 쓴 거 있죠? 그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너는 왜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학생 때 공부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고달프게 산다면, 내 몸이 고달프다면 내가 나에게 얼마나 미안하냐. 그래서 나는 나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하루에 내 속을 뒤집어 놓은 놈이 수십 놈인데, 꼴보기 싫은 파트너, 꼴보기 싫은 스폰서, 꼴보기 싫은 고객, 그걸 극복 못하면은 결국 빈곤이라는 악마에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그래서 엘버트 그레이가 이 연설을 하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1940년에 한 연설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이 연설이 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 가면 이 책이 지금 나와 있어. 책이 얇아요. 굉장히 얇아.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아. 더 많아. 센터에 출근하기도 싫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여기 나오라고 또 싫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말로 통박을 재기 시작해. 이게 나가는 게 이익인가 안 나가는 게 이익인가? 통박을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빗나가기 시작해. 통박 재지 마세요. 그 통박 재도 별게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First things first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게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냐 아니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라. 관련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요거 동창이, 야 말자야 오늘 우리 반 개모임 있다. 개모임 가서 애터미 사업 성공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서 그년들 전부 다 내 파트너를 만들었다. 그럼 어때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반드시. 내 성공과 관련이 있어.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전부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있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멋지고 말이야. 그거 왜 가냐고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 이벤트, 그 일을 내가 내 미래 성공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내 미래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무슨 죄에 해당해요? 무슨 죄? 시간 낭비죄. 시간 낭비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죄를 시간 낭비죄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들에게 모두 24시간을 줬는데 너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예요. 시간 낭비죄를 단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빠삐용이야, 빠삐용. 빠삐용. 빠삐용이야, 빠삐용. 거기에 이야기하죠.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죽였어, 그 사람. 안 죽였어. 장녀를 죽였거든. 죽였다고, 에탄 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꿈에 자기는 죽인 적이 없어.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꿈에 뭐가 나타나? 12명의 심판관이 나타나죠? 물론 안다. 너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젊은 시절에 장녀구르나 왔다 갔다 한 시간 낭비죄. 이건 무엇에 해당하는가? 빠병이 뭐라 그럽니까? I'm guilty. I'm guilty 하면서 하죠.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 젊은 시절에 장녀촌이나 왔다 갔다 했으니 시간 낭비죄 아니에요. 너는 그 사람 죽이지 않은 걸 알아. 그런데 너는 시간 낭비죄에 걸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형이야. 사형을 누가 시켜요? 사형을 누가 시키냐고 시간 낭비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곤이란 놈이 사형을 시켜요. 빈곤이란 놈이. 너는 빈곤이 주는 모든 해악을 네가 뒤집어 써라 이거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를 했기 때문에 너는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빈곤이 너를 사형으로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자본주의 정신. 이 자본주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알아. 중요한 일을 먼저 알아. 그 중요하냐 아니냐는 것은 이 일이 내 애터미 사업에 나의 성공에 관계가 있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술 퍼먹으면서 뭐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말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타임킬링이야. 시간 낭비야.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내 파트너로 만들어. 술 먹다가 취한 김에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그게 자기 발전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내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처리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내가 이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승희 총장이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